이 고기는 개를 줄지언정 그쪽 입엔 못 넣겠어요.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시장통 장사꾼이 교수 출신 사돈에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움켜쥔 채 옥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당이 짠챙이토면 이제.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손을 꽉 쥐고 답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옥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백화점에서 구입한 네이비색 정장의 태그를 뜯으면서도 가격표를 보고 또 봤습니다. 89만 원. 옥순이 평생 옷 한 벌에 써본 돈 중 가장 큰 액수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 도연이의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도연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한 옷 입으셔도 돼요. 옥수는 아들의 얼굴을 거울 너머로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도연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옥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남대문 시장 가발 공장에서 배운 수선 기술로 옥순은 도연이를 등에 업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옥순의 손을 보면 그 시절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검지와 중지 끝마디에는 바늘 자국이 수없이 박혀 있었고 엄지손가락 지문은 가위질을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닳아 없어졌죠. 은행에서 지문 인식이 안 돼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좀 있어 보여야 내 기가 사는 거야. 옥수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파마를 해준 머리카락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옥수는 단골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주인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 도연이 상견례 가는 날이야. 한우 세트 중에 제일 좋은 거로 골라줘.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순이 평소에는 돼지고기 500g 사는 것도 망설이던 사람이었거든요. 박 사장은 냉장고 안쪽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우 세트를 꺼냈어요. 이게 우리 가게 최고급이에요. 등심하고 채끝 들어간 거라 맛이 기가 막히죠. 35만 원인데 어머니 단골이니까 30만 원만 받을게요. 옥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또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걸로 주세요. 정육점을 나서며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말하길 서윤이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했죠. 옥수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상고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말이에요. 식당은 청담동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옥수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어요. 도연이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옥순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죠. 직원이 공손하게 그들을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여자가 보였어요. 해숙은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백화점 정장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그 옷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옥순은 순간 자신의 옷깃을 매만졌어요. 옥순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해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손을 잡은 해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옥순의 거친 손을 느낀 거죠. 해숙은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옥순이 한우 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선물 가져왔어요. 해숙은 포장지를 흘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고기를요? 감사합니다. 해숙의 말투에는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옥수는 그걸 느꼈지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서윤도 따라 일어났죠. 그 순간 옥수는 보았어요. 해숙이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는 모습을요. 아까 옥순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손을 말이죠.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 손이 더러웠구나. 옥순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무릎 위에 숨겼어요. 도연이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해숙과 서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해숙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해숙이 먼저 받아들더니 옥순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고르세요. 옥순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온통 프랑스어로만 적혀 있었죠. 옥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아는 단어가 없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보이는 건 알 수 없는 글자뿐이었습니다. 해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꿀을 탄 듯한 달콤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뭐 정하셨어요? 도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해숙이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의견을 먼저 들어야죠. 해숙이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옥수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 학교를 안 다니셔서 모르시겠구나. 해숙의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윤이 작게 웃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옥수는 메뉴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는 상고 중퇴예요. 학력이 낮은 건 맞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런 학력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발수선이요. 해숙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시장 바닥에서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 거칠으시군요. 해숙이 웨이터를 불러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교수셨고 저도 대학 교수였죠.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학력이 그러시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제 학력이 문제가 되나요? 천한 장사꾼의 근성이랄까요? 그런 게 배어 있을까봐 걱정되는 거죠. 천한 장사꾼. 그 말이 옥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해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맞추려면 어머님이 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예절 학원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이렇게 무식하시면 우리 모임에 나오실 수도 없잖아요. 도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 씨, 그 말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해요? 전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인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포크를 들며 말했어요. 이런 음식 처음 드시죠? 포크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용하세요. 해숙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 없는 집안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품격이 없거든요. 옥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셨나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는 거죠. 근본이 없으니까요. 옥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옥순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옥순의 학비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옥순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해숙 씨, 해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말을 놓으신 건가요? 말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 부모님을 욕하지 마세요. 해숙이 비웃었습니다.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네 집안은 근본이 없어요. 교육도 없고 품격도 없고 그저 돈만 벌 줄 아는 장사치 집안이죠. 옥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도연이를 위해서요. 그런 집안 출신이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배워야죠.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물잔에 물이 출렁였습니다. 옥순이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 도연아. 엄마, 이건 아니에요.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앉아. 도연이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해숙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해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해숙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수 리스트예요. 우리 집안 전통이거든요. 옥순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이 커졌어요. 첫 번째 항목. 강남 신축 아파트 50평 이상. 도연이 명의로 구입 후 서윤 명의로 이전. 두 번째 항목. 신랑 측 전 재산 목록 제출 및 재단 기부 서약서 작성.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 기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해숙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회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봤어요. 세 번째 항목. 신랑 모친의 독립적 거주 보장, 요양시설 입소 권장. 도연이가 재빨리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서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시설이에요. 좋은 곳 많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도 신혼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엄마를 보내자고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해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연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어요. 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연 씨 성공을 위해 어머니가 희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옥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계산만 가득했어요. 서윤 씨, 옥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랬잖아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거. 제가 희생할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당신이 아니고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옥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보였어요. 혼수 비용 5억 원, 예식 비용 3억 원. 옥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해숙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해숙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발 회사 명함이네요. 어머님이 일하시는 곳인가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해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회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직원 500명 넘는 회사예요. 해숙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발 수출 사업을 하세요. 미국, 유럽, 중동까지 수출해요. 해숙이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장사죠.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장사꾼이에요. 천한 장사꾼. 해숙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네요? 인정하죠. 근데 해숙 씨. 옥순이 해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 공부는 덜 되셨네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교수 하셨다면서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셨어요? 사람 무시하는 법이요?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해숙 씨 말씀대로요. 옥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도연아, 가자. 도연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옥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한우 세트를 집어들었어요. 어머, 선물 가져가시게요? 이 고기는 개를 줄지언정 그쪽 입엔 못 넣겠어요. 해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옥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 옥순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옥순이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 걱정은 내가 해요. 옥순은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옥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도연이가 옥순을 안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옥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도연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옥순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수는 한우 세트를 내려다봤어요. 개한테나 주겠다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옥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유기견 보호소에 들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을 봐도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도연이는 골목 안쪽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옥순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옥순이 소주잔에 술을 따랐어요. 도연이는 받아들고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마셔.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하죠? 옥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심하긴.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을 잘못 봤잖아요. 옥순은 아들의 잔에 술을 다시 따랐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수업료 낸 셈 치자. 결혼하고 알았으면 더 큰일 났어. 도연이는 잔을 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는 안 속상해요? 속상하긴 한데 내가 더 속상해 보여서 그게 더 속상하네.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회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박서윤이라는 사람 알아봐.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고 했어. 사흘이면 될까요? 그래. 정비서는 정확히 사흘 만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옥수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보고서에는 서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어요. 카드 빚 8천만 원.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으로 만든 빚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윤이 작년에 만났던 남자 셋의 프로필이 나왔어요. 모두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그리고 모두 헤어졌죠. 이유가 뭐야? 재산이 기대에 못 미쳐서라고 합니다.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를 노린 것도 돈 때문이었군요. 해숙 씨는? 정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대학 교수 맞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당했어요. 이유는 사학비리 연루 의혹입니다. 입시 부정, 연구비 횡령 등이요. 옥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 자료 잘 보관해둬. 일주일 후 옥수는 낡은 시장 옷을 벗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남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재단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옥수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서가 서류를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회장님, 해외 바이어들이 다음 주에 옵니다. 미국하고 독일이요. 미팅은 나 혼자 할게. 통역 필요 없어. 정비서는 놀라지 않았어요. 옥순이 가발 수출을 시작하며 독학으로 영어를 배운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라디오 영어 방송을 들으며 사전을 옆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교육자상 시상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 정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후보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강혜숙이라는 전 교수입니다.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해숙.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무슨 문제? 후원금을 내면서 상을 받고 싶다고 청탁을 했습니다. 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요.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원금 받지 마. 그리고 그 사람 조사해봐. 이미 했습니다. 정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해숙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직 중 저질렀던 비리, 은폐했던 사건들. 옥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사람 시상식에 초대해. 네. 정비서가 놀란 얼굴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상은 안 주고요? 당연하지. 대신 다른 걸 줄 거야. 옥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였어요. 초대장 보내고 회장 이름은 적지 마. 그냥 재단 명의로만 보내.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저녁, 옥순은 도연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로 추천됐대요. 옥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됐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도연이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도연이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도연이가 팀장으로 맡은 프로젝트였어요. 업계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예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기사 봤어요. 축하해요. 도연 씨, 저희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서윤 씨, 이제 그만해요. 도연이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서윤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도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옥순의 집 앞에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옥순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옥순은 서윤을 지나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윤이 옥순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옥순이 서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은 얼른 손을 놓았어요. 용서받고 싶으면 도연이한테 가세요. 도연이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옥수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아니면 도연이가 잘 나가는 걸 뒤늦게 알았거나.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날 오후 해숙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재단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어요. 해숙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 교육자상 시상식 초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아, 이것 봐. 재단에서 초대장 보냈어.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회장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재단 명의로만 왔네. 근데 뭐 어때? 상만 받으면 되지. 해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시상식에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했습니다. 도연이 때문에 그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잊어. 어차피 그런 집안이랑은 안 맞아. 엄마, 도연이 오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대요. 승진도 거의 확정이래요.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쉬움이 스쳤어요. 그래도 우린 품격이 있잖아. 하지만 해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상식 전날이었습니다. 해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백화점에서 새 구두도 샀습니다. 저녁 해숙은 시상식 답사를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도연이의 소식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상패를 받는 신용을 하며 웃었어요. 서윤은 도연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이의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같은 시각 옥수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시상식에서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 비서가 커피를 갖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긴장되시죠?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은 무슨, 그냥 할 말만 하면 돼. 강혜숙 씨가 참석 확인했습니다. 딸도 같이 온대요. 옥순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정 비서는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차갑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한 건 그 사람들이야.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그날.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날들. 도연이를 업고 눈물을 흘리던 밤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할 때였습니다. 시상식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육계 인사들, 재단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숙과 서윤이 입구에 도착했어요. 해숙은 진홍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엄마, 너무 반짝반짝한 거 아니에요? 해숙은 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3시가 되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후보자들을 만나시겠답니다. 한 분씩 들어가시면 돼요. 후보자들이 순서대로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해숙의 차례가 왔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 큰 책상 뒤로 높은 의자가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과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이 보였어요. 옥순이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 있어?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도 반갑네요, 해숙 씨. 해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옥순이 책상 위에 명패를 가리켰습니다. 희망교육재단 이사장 김옥순. 서윤이 명패를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옥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재단을 15년 전에 설립했어요. 해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옥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숙 씨, 여기 봐요. 당신이 보낸 편지예요. 재단에 보낸 후원 제안서였습니다. 온갖 아첨하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재단의 숭고한 뜻에 감명받아 후원하고 싶습니다. 옥순이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만해요. 왜요? 당신이 쓴 거잖아요. 당신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이런 편지 안 보냈어.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숨긴 거예요.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옥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요? 당신들은 반성 안 했어요. 그냥 들킨 게 후회될 뿐이죠. 옥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숙 씨, 대학 교수 시절 얘기 좀 할까요? 입시 부정, 돈 받고 학생들 합격시킨 거, 연구비 횡령도 있네요. 해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어. 없었죠. 근데 저는 찾아냈어요. 옥수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서가 있었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은 많아요. 돈이 있으면요. 서윤 씨도 볼까요?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드 빚 8천만 원. 명품 쇼핑이랑 해외여행에 다 썼네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만난 남자들. 모두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가 헤어졌죠. 서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도연이를 이용하려 한 건 범죄예요. 해숙이 옥순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 여자가 회장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해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옥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상식 시작하면 무대에 올라오세요. 제가 특별히 시간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요. 옥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손님들 나가시게 해주세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과 서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후 4시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랜드 볼룸에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가득했어요. 무대 양옆에는 생중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희망교육재단 제15회 교육자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과 서윤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나갈까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면 더 의심받아. 수상자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재단 이사장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옥순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옥순을 비췄어요. 해숙과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순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교육재단 이사장 김옥순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분들 중에는 교육자상 후보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한 분에게는 상을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객석에서 들렸습니다. 강혜숙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조명이 해숙을 비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해숙에게 쏠렸어요. 해숙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해숙은 비틀거리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해숙 씨는 전 대학 교수십니다.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오셨죠?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서류 사본이 크게 비춰졌어요. 이건 2018년 입시 부정 관련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해숙 씨 명의 계좌로 학부모들이 돈을 입금했어요. 총 12건, 3억 원이 넘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나타났어요. 교수님, 약속대로 입금했습니다. 우리 아이 부탁드립니다. 더 있습니다. 연구비 횡령.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해숙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그만해요. 서윤이 옥순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윤을 붙잡았어요. 옥순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도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윤의 카드 명세서가 나타났어요. 카드 빚 8천만 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만난 남자들. 모두 재산을 확인하고 접근했죠. 우리 아들에게도 그랬고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해숙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숙 씨, 저를 시장통 노인이라고 하셨죠. 천한 장사꾼이라고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전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요.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했고 세금 한 푼 안 빼먹었어요. 옥수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교육이란 뭘까요? 바르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움이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거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상고 중퇴가 제 학력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제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직원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 재단도 제 땀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해숙과 서윤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무대 아래로 데려갔어요. 옥수는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옥수는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가 옥순을 안았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고생했어, 우리 아들.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단골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옥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옥순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시상식 장면은 뉴스에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화제가 됐어요. 그냥 할 말 했을 뿐이에요. 옥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가발을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손은 안 잊어버렸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점심때 옥수는 시장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고기를 더 얹어줬어요. 회장님, 서비스예요. 회장은 무슨, 그냥 옥순이에요. 옥수는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옥수는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소개팅 가요. 옥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착하대요. 잘 만나고 와. 옥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도연이를 업고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오후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정비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새 장학생 명단입니다. 옥수는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10명의 학생, 모두 어려운 형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직접 만나볼래?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 씨 소식 들었어?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시골 작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서유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녁, 옥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소개팅은? 도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옥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 만나는 거. 도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착한 아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옥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이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도연이는 옥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난 내 엄마잖아.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옥수는 또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요. 고등어와 삼겹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누가 뭐래도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삼겹살 사왔어. 저녁에 구워 먹자. 옥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옥수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였어요. 도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옥순에게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